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상시를 읽을 겁니다. 이쾌천자들 공상시 로저 하그리브스 진 유연용김 웅진닷컴. 우리가 저번에는 호랑이 뱃속 구경하고 호랑이를 잡은 피리를 읽었는데요. 그땐 남한산성에 갔었죠. 또 탈무드도 읽었었고 참결시도 읽었었어요. 참 읽은 게 많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주반응 여섯 쌍둥이를 읽을 거고 이 뒤에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바보 내가 평상한 운동인데 얘 쓰러지겠다. 자, 어쨌든 오늘 공상시를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예. 공상씨는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발간사. 어린이를 울리지 맙시다. 어린이를 어린이를 웃게 웃게 합시다. 합시다. 어린이는 많이 웃으며 자라야 EQ가 감성지수가 향상된다고 향상된다고 합니다. 합니다. EQ의 천재들 시리즈는 어린이를 웃기는 명랑 감성 교육 동화입니다. 정말 그런가? 너무 엉뚱한데. 이것은 공상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 표지에 공상시 그림이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공상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구름처럼 생겼죠. 이것은 또한 짱아라는 어린 소년의 짱아는 짱구 동생인데 소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짱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아직 모를 테니까 여기에 그림을 넣으십니다. 참고 아주 머리 아픈 이동을 했군요. 짱아는 아주 착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짱아는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짱아는 점심 도시락을 남김없이 모두 먹었습니다. 짱아는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했습니다. 짱아는 항상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짱아는 공상가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 짱아는 다른 엉뚱한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랑 비슷하군요. 공상을 했습니다. 짱아는 이렇게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대요. 어느 날 짱아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짱아는 책상에 앉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참 재밌죠. 네. 짱아의 자리는 교실 맨 뒤쪽, 그것도 열린 창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열린 창문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날씨가 아주 따뜻했기 때문에 짱아는 그 창가의 자리가 좋았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안 좋았겠군요. 뭔 말이야? 겨울에도 좋았겠지.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좋아했겠죠. 그런가? 무심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던 짱아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학교 운동장 옆 잔디밭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구름처럼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짱아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짱아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까지 흔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흔들흔들. 진짜 구름까지 생겼어요. 짱아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선생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일어나서 열린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 높지 않았나 보군요. 짱아는 잔디밭에 구름처럼 생긴 이상한 생김새의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고 짱아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난 공상시라고 한단다. 구름처럼 생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짱아는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반가워했습니다. 네 이름은 뭐지? 공상씨가 물었습니다. 짱아예요. 짱아가 대답했습니다. 짱아와 공상씨의 만남이군요. 그렇네. 난 모험을 하러 가는 중인데 너도 따라가지 않겠니? 공상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짱아는 모험을 좋아하나 보군요. 짱아가 팔짝 뛰며 대답했대요. 좋아, 그럼 같이 가자. 하고 공상씨는 입에 두 손가락을 집어넣어 짱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크고 이상한 소리를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휘파람을 못 불어요, 여러분. 오늘따라 휘바람이 안 불어지네. 저는 처음부터 못합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어디선가 아주 거대한 새 한 마리가 한눈에 나타나더니 짱아 공상씨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거대한 새가 있는데요, 여러분.
와우. 자, 타자. 공상씨가 짱아에게 말하며 먼저 새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짱아도 따라서 올라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새였으므로 두 사람이 타고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거는. 꼭 잡아. 보통 꽉 잡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꼭 잡아라고 했군요. 물음표. 하고 공상씨가 말했습니다. 짱아는 공상씨의 뒤를 꼭 붙잡았습니다. 꼭 붙잡았네. 꽉 안 붙. 공상씨가 구름처럼 흩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보네요.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펄럭이며 솟아오르자 어느새 그들은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빨리 날았습니다. 공상씨와 짱아는 들판과 농장과 도시와 언덕과 숲과 골짜기 위를 날아서 들판, 농장, 도시, 언덕, 숲, 골짜기 어렵군요. 멀리도 가고. 짱아의 학교로부터 아주 멀리 날아갔습니다. 아주 신나는 모험이었습니다. 짱아가 납치된 거 아니야? 공상씨, 납치범? 납치씨? 공상씨가 짱아를 뒤돌아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넌 나를 납치당한 거야. 이건 아니고요.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지 않니? 공상씨가 외쳤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짱아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빠르게 날고 있었으므로 짱아는 더욱 꼭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훨훨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그들 밑에 아프리카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새는 정글 가운데의 빈 곳에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공상씨와 짱아는 새의 등에서 내렸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역시 아프리카군요. 오, 정글 숲이군. 정글. 가자, 우리 탐험하러 가자. 이거 라임이군요. 이거 가자. 우리 탐험하러 가자. 하고 공상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글을 헤치며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이게 코끼리의 콘가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상씨. 코끼리가 나팔 부는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태워다 드릴까요? 코끼리가 코를 내려뜨리며 말했습니다. 응, 부탁해. 하고 코끼리가 대답하자 공상씨가 대답했는데요. 그렇네요. 하고 공상씨가 대답하자 코끼리는 코로 공상씨를 감아 올려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 짱아를 감아 올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등에 태웠습니다. 코끼리 등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코끼리는 정글을 지나 강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나서 가자. 코끼리는 거기서 두 사람을 내려주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정글로 되돌아갔습니다. 강을 어떻게 건너지요? 하고 짱아가 공상씨에게 물었습니다. 에? 그런 거라면 저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고 어디선가 시근덕거리는 목소리가 시근덕거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그러게요. 근데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살짝 야비한 목소리 아닐까요? 소리 나는 쪽을 보니 강 위에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내 등에 타시라고요. 하고 악어가 말했습니다. 짱아와 공상씨는 악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에서는 악어가 먹어버려요. 이런. 진짜 입을 벌렸네.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악어가 이를 드러내며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있는데 기분 나쁜 소리로 웃는 게 아니겠어요? 악어의 반격. 그리고 꼬리를 뿌리치듯 세차게 흔들어 짱아와 공상씨를 공중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뭔가 살짝 생강과자아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생강과자아이. 그러고는 그 거대한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말이죠. 두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생강과자. 끔찍해. 엄마! 짱아는 악어의 길고 날카로운 이빨들을 보며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으악, 살려줘요! 근데 혹시 이게 꿈은 아니겠죠? 보통 이렇게 이건 꿈이야 하고 꿈이 끝나버리는데 여기선 그렇지는 않군요. 짱아는 쩍 벌려진 악어의 입속을 향해 떨어지며 외쳤습니다. 짱아와 함께 공중에 떠있던 공상씨는 두 손가락을 입에 넣어 아주 크고 이상한 소리로 또다시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악어의 입속으로 두 사람이 떨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그 거대한 새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공상씨와 짱아는 새의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휴, 하고 짱아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어가 욕을 하네요. 제기랄. 하고 악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새가 데려가 아니 버렸어. 어린이 만화에 욕을 하다니.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게 대체 영어로는 뭘까요? 이 제기랄이라는 게. 된장. 음. 이런 게 바로 몸이란다. 하고 공상 씨가 싱긋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짱아도 생긋 웃었습니다. 싱긋생긋.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자. 하고 공상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짱아는 부메랑 던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메랑은 잘 던지면 날아갔다가 다시 던진 사람한테 돌아오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대표적인 놀이기구입니다. 근데 이번엔 좀 책이 기네요. 네. 이제 북극으로 가자. 하고 공상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갔을까요? 그 새를 타고 가면 새는 추워가지고 것 같은데. 그곳에서 공상 씨는 눈더미 속에 허리까지 파묻. 이거 허리가 아니라 얼굴 아니야. 얼굴까지 범쳐.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상 씨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서부의 황야로 가자. 하고 공상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상 씨는 거대한 카우보이 모자를 썼습니다. 정말 와. 거대한데요, 이거? 아, 모자를 썼습니다가 아니라 샀습니다네요. 그러나 그것을 머리에 쓴 공상 씨는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짱아야, 하고 공상 씨가 모자 속에서 불렀습니다. 짱아야. 근데 이거 모자 속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거는 이거 살짝 그거 아닌가? 뭐였지? 토다스인가? 짱아야. 갑자기 짱아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공상 씨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짱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꿈꾼 건가요? 아, 공상에 잠겨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짱아는 서부의 황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짱아야, 또 공상에 참겨 있었구나. 그렇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짱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그렇습니다. 짱아는 공상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세요? 다음과 같은 사실. 무슨 사실일까요? 무서운 사실일까요? 보통 이런 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가 맞군요. 공상이 역사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에? 그렇지. 그렇게 하죠. 공상시. 어린이들은 공상을 잘합니다. 공상을 잘하는 사람은 창의력도 높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끝. 여러분은 공상이나 역사 중에서 뭐가 더 좋은가요? 저는 둘 다 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똑같군요. 역사도 좋고 공상도 좋고. 여러분 오늘 공상시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러게 그럼 다음 말입니다. 시간에 제주 많은 여섯 쌍둥이로 만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만나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안녕. 안녕. 끝. See you.